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20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중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소단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내용이 되겠고요. 교과서는 184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굉장한 성과다. 3.1운동의 대단한 성과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개한 활동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로 통합된 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하나로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바로 1919년입니다. 3.1운동도 1919년이었죠. 해서 1919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다양하게 일어났던 그런 해구나 라는 것을 알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로부터 4년 뒤에, 불과 4년 뒤에 1923년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이루어졌던 회의고요. 이름은 굉장히 멋있게 뭔가 있어 보이게 돼 있지만 사실 이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이 정부의 임시정부의 커다란 위기 중 하나였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후에 25년이 되면요. 박은식 선생께서 임시정부의 두 번째 임시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많은 당해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의 용어 읽어볼 텐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민주공화제 정부, 그리고 연통제교통국 구미위원부, 그리고 끝으로 국민대표회의까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민주공화제 정부는 임시정부의 성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연통제교통국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의 활동,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정부의 위기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운동 이후, 즉 1919년 3.1운동 이후에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시정부에 수립되겠습니다. 국내와 국외로 나눠지는데요. 자, 국내에는 한성 지역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국외 지역에는 그렇죠. 상하이 그리고 러시아에 또는 러시아 내지는 연해주라고 적을게요, 선생님이. 연해주 러시아는 건 다 알고 있죠?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상하이 지역에는요, 먼저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생겼고, 나중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수립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는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요, 대한국민의회로 바뀌게 됩니다. 의회라고 하지만 이것도 정부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통합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게 바로 이 여러 곳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정부를 한성, 즉 서울 땅에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성정부가 내세웠던 내각 구성안, 즉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인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한성정부의 계획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좀 볼게요. 위치는 상하이가 되겠고요. 상하이. 사실 고민이 있었겠죠. 한성정부, 한성은 안 돼. 그럼 상하이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 이 두 군데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외교 독립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는 무장 독립론의 대표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하이의 위치를 잡았다는 것은 독립을 할 때 외교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 좀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명칭은 대한민국으로 정하고요. 임시정부니까 말 그대로 임시니까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러 후보군들이 있었대요.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했는데 대한제국 이후에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정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임정수립의 의의와 특징을 볼 건데요. 자, 한국 역사상 그렇죠. 보통 이럴 때는 최초 아니면 최대가 들어가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됩니다. 민주공화제 정부로 들어섰게 됐고요. 자, 임시대통령 첫 번째가 바로 이승만.
바로 위에서 말한 외교 독립론의 거두입니다. 이승만 선생이 이제 임시 대통령으로 그때 당시에 선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여기는요 이동희입니다. 이동희 선생께서 무장 독립론에 거두셨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무장 독립 이렇게 좀 이어볼게요. 좀 지저분하지만 자 해서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내각은 한성정부의 내각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 그 영혼을 가져와서요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임시 대통령 그리고 무장 독립론을 주장하는 임시 국무총리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모든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통합해보고자 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치권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 삼권을 분립하는 그 삼권이라 함은 바로 입법, 행정, 사법이죠. 자, 각각 어디서 하냐면 의정원, 입법은 의정원, 행정은 국무원, 그리고 사법은 법원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도 모두 임시입니다. 임시. 마치 앞에 대통령 앞에도 임시가 붙었던 것처럼 국무총리도 임시인 거예요. 전부 임시로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내외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임시 사료 편찬소를 차려서 한일 관계 사료집 그리고 외교 선전문을 간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임정의 기관지로 활동을 홍보하는 독립신문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 소식도 전파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독립협회 독립신문이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하나 놓쳤네요. 여기 위에 보니까 삼권 분립 중에 행정 분야에서 국무원 밑에 내무외무 법무 군무 등 8개 부가 설치됐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놓쳤네요, 선생님이.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외교 활동이 있는데요. 자, 외교 활동은 그 뒤에 위원부라는 그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프랑스 파리 그리고 구미위원부. 이 구미는요. 경상북도 구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라파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활동했던 외교 조직입니다. 자, 파리 위원부 같은 경우는요.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당시에 파리 강화 회의에 가 있던 김규식 선생이 먼저 세운 이후에 거기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다가. 근데 시원찮은 반응이었죠. 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구미위원부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이승만 초대 임시 대통령이죠. 이승만 선생께서 미국 지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독립운동을 홍보하고요. 당시에 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 친우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외교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군사활동으로 참의부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참의부 같은 경우는 남만주에 구성되었던 무장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한인 자치기관이기도 했어요. 자, 남만주 일부 무장투쟁 조직을 국무부 직할부대로 만들어서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명칭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는 그 정부가 있고 임시정부가 있고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 참의부라는 군부대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형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활동을 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그죠? 자금 마련 방식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 소식과 국내 비밀, 국내 인사와의 비밀 연락 그리고 모금, 독립운동 자금 모금하는 거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해서 또 그런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연통제 같은 경우는 비밀 행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자금, 역시 돈이에요. 자금을 또 수집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정보도 이 연통제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체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총판, 도의 독판, 군의 군감, 연의 면감 등의 체제를 두었다라고 하는데 연통제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 자, 교통국은요 통신기관입니다. 교통, 통신 해서 국내 인사와의 인사라는 건 사람입니다.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 국내 인사가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역시 자금 모금도 여기 교통국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독립공채는요 공적인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채권을 판 다음에 나중에 독립이 되면 몇 배를 쳐서 이렇게 이자를 쳐갖고 주겠다, 돌려주겠다, 투자하는 거예요. 독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독립공채인 거죠. 해서 베팅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외의 한인 대상으로 발행한 것이고요. 자, 한인들의 독립
공채 구입이 막 쏟아지고요. 뭐 기부금도 납부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아까 그랬던 겁니다. 해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랬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얘기고요. 갈등과 난관에 봉착한 임정입니다. 임정의 위기는,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일제가 계속 탄압을 하겠죠. 그러면서 연통제 교통국이요, 거의 만들어진 지 1년쯤 됐을 때, 1년도 안 돼서 거의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돈 모으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전에 이승만 그 임시 대통령이 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었던 국제기구죠. 그 국제연맹에다가 한국의 위임 통치를 바란다라고 하는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당장 독립을 해야 되는데 무슨 통치권을 위임하냐? 지금도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 통치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즉 임정 안에서의 비판이 높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뭐 외교 독립론 뭐 이런 걸 강조해서 지금 상하이에 들어왔고 했는데 지금 돈도 없죠. 그리고 임시 대통령이 비판에 맞닥뜨리게 됐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독립운동의 노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표적 갈등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냐면, 자, 일단 그 갈래를 좀 봐야 되는데, 외교운동론 얘기하는 이승만, 무장투쟁론 얘기하는 이동휘, 그리고 실력 양성론 이야기하는 안창호, 이 세 선생께서 대표적인 이제 세 갈래가 되는데, 주로 이 외교운동과 무장투쟁 사이에 좀 갈등이 격화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 국민대표 회의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 회의 과정과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정의 활동 방향을 두고 경론을 펼치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 문제까지 두고 그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두 개만 볼 거예요. 하나는 창조파고요. 하나는 개조파입니다. 창조는 이름부터가 새로 만들자는 거죠. 새로 만들자. 그럼 원래 있던 것은 해산하자는 겁니다. 자, 임정을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게 창조파고요. 개조파는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그래도 존속 내지는 유지하자. 지금 우리가 계속 뭔가 바꾸면 가능할 거야.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만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가 열심히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회의가 결렬됐다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임정에 실망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정과 이제 결별하게 되고요. 끝까지 이제 임시정부를 지켰던 당시에는 내무총장이었던 김구 선생은 이 내무령 1호를 발표해서 국민대표 회의를 해산했다라고 하지만 국민대표회는 이미 사람이 없었죠, 회의장에.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정의 행보는요, 회의 결렬 이후에 임정이 아주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았겠죠. 거의 이거 망했구나라는 상황이 생기게 됐는데, 그 원인 중 하나였던 이승만 임시 대통령을 일단 탄핵하고요, 두 번째 임시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을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박은식 선생은 이후에 바로 국무령 중심의 지도체제로 개헌하게 돼요. 본인 대통령이고 국무령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국무령 중심 지도체제로 개헌하게 되는데, 이 국무령을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김구 선생이 됐을 때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을 펼쳤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임시정부가 1919년 아주 큰 어떤 바람을 타고 순풍을 타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위기가 발생하자, 즉 돈이 없고 활동할 수 없게 되자 좀 그 위기가 국민대표 회의라는 것으로 터지게 되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이 정부 이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이 있겠죠.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